안녕하세요. 복팟 플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는 다랑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꼬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뭡니까 다랑언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참 오랜만에 뵀는데 그 사이에 뭐 이제 정권도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좀 공기도 바뀌었고. 근데 뭐 제일 회사 다니니까 제일 부담스러운 거는 이 코로나 막판에 좀 경기가 안 좋아서 특히 매출이 안 좋아서 그게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뭐 어떤 과제들이 막 많아도 매출이 좋으면 기본적으로 잘 돌아가는구나 그런 안심이 되는데 과제들은 뭐 다 뭐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매출이 안 좋으면 이게 불안한 게 이 회사의 심리거든요. 근데 하여튼 지난 그 1분기 때 이 코로나 영향인지 아니면 뭐 하여튼 좀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1년 동안 풀어가야 되나 그런 것들이 여러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출판사 내부는 괜찮은데 이제 매출이 안 좋은 최종 결론이 안 좋은 것 뿐이죠? 뭐 공개적으로는 뭐 일단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팩트는 매출이 좀 안 좋아서 올해 동안 또 열심히 한번 달려봐야 되겠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떻게? 네, 저는 지난 몇 개월간 약간 그 국가고시 자격증 같은 걸 준비하느라고 좀 한 뭐 몇 개월 약간 준비했었는데 당락과 합격 불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수험생 시간을 꽤 오랜만에 가져봤더니 그게 은근히 좀 스트레스도 되고 또 부담도 되고 또 한편 또 새로운 공부를 하니까 재밌는 것도 있고 뭐 어떤 거예요 분야가? 분야는 제 업무와 관련된 건데 그 약간 사회조사하고 통계 관련 그런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 자격증 준비를 좀 했습니다. 지금 모든 2차, 3차 시험까지는 다 끝냈고 합격자 발표는 아직 나지 않는 요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몇 개월 준비해서 몇 개월 지금 준비한 거예요? 한 3개월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 또 되네 또 그런 게. 그 시험을 봤다 뿐이지 아직 합격자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그 된 건 아니죠. 떨어질 확률도 꽤 있고. 될 것 같아. 약간 쫄립니다. 제가 지금 될지 안 될지 그게 가늠이 안 돼서. 될 때까지 해야 될 거잖아요. 결국 확인해야 되잖아요. 아까워서 이 시험을 다시 준비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동안 그러면 최근에 열심히 이걸 했군요. 네. 그래요. 그래. 1차는 객관식이니까 그 시험이 끝나면 바로 이제 답안이 뜨니까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알 수 있는데 2차는 이제 주관식과 그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계를 실제로 돌리는 거라서 채점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제가 정확성한 답안이 이게 어느 정도까지가 이게 부분 점수나 점수를 얻을지로 확신이 안 되니까 살짝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이 시점 기준으로. 뭐 신기합니다. 합격하면 한 통 내는 걸로. 네. 잘 됐네. 이럴 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꼭 해야 되는 거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합격하고 쏴요. 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와. 좋습니다. 미미님 잘 되기 바랍니다. 자격증이 사회 통계 뭐 자격증 뭐 그런 겁니다. 네. 잘해 보세요. 저는 해도 안 될 분야인 것 같아요. 저런 분야는. 네, 숫자. 네, 꼬조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또 이렇게 유행을 선도하는 MZ 세대답게 와, 역시. 코로나에 한번 걸려봤습니다. 아이고. 따라 우리 중에 한 명인가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너 걸리셨어요? 끝내 안 용케 안 걸리더라. 걸렸네 와, 아직. 너무 대단하시다. 저는 코도 한 번도 찔려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요? 진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박. 가능하지? 나는 2번인가 검사 받았는데 공부만 열심히 했나? 그렇게 진짜 되더라고요. 혼자 살았나? 대인 사회적으로 좀 관계가 좀. 문제가 있나 제가. 그것도 안 해봤고 순결한 분이시구나. 야, 대단. 자, 그래 꼬조님 그래요. 걸렸어요. 이렇게 살아남은 거죠? 걸려서 열심히 드라마 보고 나의 아저씨를 처음으로 뒷북 치면서 이제 정주행을 했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으니까 이제 그 나의 아저씨 작가가 신작을 썼더라고요. 그렇지. 나의 해방일지라고. 그게 그 사람이 한 거구나. 네.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열심히 따라 보고 있습니다. 보셔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이 한 거구나 그 정도로 안 되는데. 나의 해방일지? 네. 온갖 요즘 유행어 키워드. 나를 맞아요. 추앙하라? 맞아요, 추앙하다 맞아요. 이런 것들. 네. 이게 그 좀 좋은 맥락에서 한 말이에요? 네. 나를- 오글거리긴 한데 나를 보시면 존경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나를 존중하라? 이 조건 없이 지지해다. 그 말을 추앙이라고 네. 했었구나. 네. 네. 모든 게 맥락 안에 있는 거니까 스토리 안에서 맞아요, 이게 어떻게 맞아요. 정의되나 계속 따라갔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 나의 블루스인가? 뭐지? 우리들의 우리들의 블루스. 저는 거기 우리 아내랑 손잡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거랑 그 지나간 슬기로운 감방 생활 의사 두 개를 이제 아니야, 감방 생활 감방 재밌어요. 옛날에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는데 네. 지금 다시 보니까 재밌더라고. 네, 그거랑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아내랑
저녁에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집에 없어요. 그럼 둘이 있는 거야. 이제 어느새 빈 둥지가 됐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그 둘이 저녁에 자주 만나요 집에서. 그러면은 이제 식사 같이. 최근에 새로운 풍속도예요. 둘 다 이제 야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자꾸 되니까 저녁마다 한 6개월째 새로운 풍속도죠. 일주일에 2번 이상, 3번 이상 둘이 집에서 식사를 둘이 조용히 하게 되는데 그때 보는 TV가 딱 이 두 개 따라가는 거예요. 재밌게 보고 있죠. 근데 마무리 하셔야지 근데. 네, 어떻게? 네,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어요. 나의 해방 일지. 네. 네, 좋습니다. 저는 그냥 끼어 들어갔는데 저는 그거 하고 있다고. 그 드라마 아내랑 보는 재미로 산다고 한 편씩 이렇게 야금야금 보는데 그 특히 그 우리들의 블루스, 이야 그거 아주 그냥 많은 생각도 하게 하고 연기도 대단들 하던데. 인기 많더라고요. 요즘에 인기가 우리들의 블루스랑 나의 해방 일지 다 같이 인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어때 봐요 이런 거? 저는 지난 몇 개월간 수험 준비하느라고 일체의 그 영화니 드라마니 못 봤다. 영화 드라마 책 잘 못 봤습니다. 쫄렸네, 쫄렸어. 네, 쫄렸습니다. 아 그랬구나. 보고 싶지 않아요? 이 중에 뭐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드라마는 시작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예전에 갯마을 차차차인가? 그게 주인공이 좀 무리를 빚어가지고 빵 떴다가 뒤에 이제 그 후속 음미를 못하고 끝나버렸는데 갯마을 차차차. 맞아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한 게 우리들의 블루스 뭐 이런 거예요. 요즘 끝까지 그런 안 봤어요? 갯마을 차차. 다 봤죠. 아, 네네. 끝까지 보고 이제 신나서 평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그날 터져가지고 터져가지고, 네. 차마 이걸 갖고 감상을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안타까운. 참 그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자꾸 제가 왜 다랑어님 네네. 이름을 자꾸 또 참치님. 네. 수족관 생각하시면 돼요. 수족관에 지나가다가 너무 존경스러워서. 정말요? 그래 지난번 얘기했는데. 죄송해요. 수족관에 있는 저 커다란 물고기가 내 인생보다 훨씬 훌륭하다. 나는 이렇게 막 회사 하나 오가고 그러는데 쟤는 지금 저기 있지만 5대양 6대주를 막 뛰어돌다 오네 아니냐. 여보세요. 좀 이따가 통조림 됩니다. 뭐 그걸 결과가 어떨지 모른다. 어쩔지언정 나도 한때는 그 5대양 6대주를 그냥 야생으로 이렇게 막 뛰어다니다가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참치가 물 위로 튀어오르는 모습을 생각하셨구나. 네, 존경과 추앙을 담아서 최근에 그 참치 양식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렇게 참치가 양식이었을 수도 있구나. 이제는 양식 어리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책 속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이 책에는 나오지 않고 기사로 아니 다랑어 양식을 안 했어요? 어렵죠. 그 양식이 야생이 좀 세가지고 그런가? 네. 그물이 아주 커다라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일단 바다 속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 대자연 속에서 이렇게 생을 산다는 게 너무 이렇게 좀 존경스러워요. 오케이. 네, 여튼. 좋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할 책은 뭡니까?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사이에서라는 제목이고요. 사이에서 부제는 경계의 기쁨, 한계의 은혜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송영원 교수님이 지으신 뭐 신앙 수상록. 저자 스스로는 신학 간증집이라고 이렇게 호명을 하던데요. 이 책을 좀 소개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이에서 경계의 네. 기쁨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경계의 기쁨, 한계의 은혜. 한계의 은혜. 네, 경계의 네. 기쁨. 그렇군요. 사이에서. 네. 뭐 흔히들 저희들 하던 대로 하자면 뭐 책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뭐 이 청취자분들은 못 들으시겠지만 좀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해요. 이분할이 돼 있고 이분할이 돼 있고 네네. 한 100페이지? 100페이지 166쪽으로 돼 있네요. 어이구 두껍네요. 네네. 160 넘고. 뭐 좀 얇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뭐 이 책에서 드러나는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는 표지 아닌가. 단순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뭐 수평선처럼 보이고 뭐 아련한 광야처럼 보이고 지평선 광야를 걸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광야 속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들을 그리는 이 책의 내용과 잘 어울리는 표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가운데 보시면 제목이랑 부제 사이를 이렇게 두 개의 이제 일종의 그 사선이 이렇게 엇갈린 형태로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저자 스스로는 사실 디자이너는 자기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그렸겠지만 저자 스스로는 이게 앤드류 십자가인데
이게 그 이 책에 담고 있는 내용을 아주 잘 드러내는 일종의 그 표식이 됐다. 앤드류 십자가는 뭐 X자처럼 생긴 걸 말하는 거예요? 네네. 그 십자가 이게 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건데. 기울어져 있는 십자가. 네, 그 성 안드레 아마 사도 안드레겠죠. 이런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뭐 그런 전설이 있어서 오케이. 앤드류 십자가라고 보통 국기에 많이 있죠. 그렇죠. 국기에 있는데 이걸 앤드류 십자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이 책은 그야말로 뭐 사이에서 신앙인이 어떤 살아가는 신앙인의 실제 삶에서 어떤 사이에서 살아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신학 수상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부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목만으로도 여러 생각거리를 던져주는데 경계의 기쁨, 한계의 은혜. 네, 경계는 사실 경계에 서 있다는 거는 막 고민하는 시점이고 방황하는 시점이고 사실 우울할 수 있는 시점인데 저자는 이 책에서 그 경계에 서 있다는 게 사실은 기쁨일 수 있다라는 거에서 얘기하고 또 한계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여러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좌절을 불러일으키고 실패할 때 절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거랑 연결되는데 그게 은혜다. 한계의 은혜를 이제 이 책에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사이에서라는 말은 좀 신학적 주제인데 솔직히 사이 그러면 저는 틸리가 떠오르는데. 네, 정확히 짚으셨고요. 네네네. 네, 또 아는 척 한번 하고 예, 들어갑니다. 잘하셨어요. 네네. 저자가 그렇지 않아도 역시 신학 전공자. 저자가 이제 송영원 교수님이신데 뭐 목회도 이분 오래 이미 유명한 책 쓰시지 않았어요? 칼뱅의 네. 공공선, 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동선, 칼뱅과 공동선, 하나님의 공동선, 뭐 이런 책들을 지으셨고요. 현재는 목회도 오래 하시다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 조교수로 가르치시는데 전공이 조직 신학이라 폴 tilly의 영향도 많이 받으셨고 폴 tilly의 가르침을 받은 분에게 또 가르침을 받은 그런다고 하고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경계선의 신학자인 틸리의 저작을 탐독하던 시절부터 이렇게 처음 서두를 시작하면서 신앙인이 또 일반 사람들이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상관관계법이라고 이 틸리의 그 신학 방법론이 네네. 상관관계법이란 말을 신학교에서 처음 배우곤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이제 그게 맞는 게 뭐 세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잖아요 원래. 그 얘기를 저렇게 상관관계법이라고 했구나. 그거 알아차리느라고 애먹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끼어들어서 한마디 해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공부하던 그 조사 통계 관련 수험 상관관계 분석 상관계수 0.9 이상 뭐 이런 게 뭐 그런 걸 한참 전에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하던 양쪽 상호관계죠. 상호 연결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 있는지 음의 상관관계 있는지 상관관계가 없는지 맞아요. 저게 오히려 진짜 현실의 개별 주체들이 그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상관관계로 살아간다. 맞는 말이잖아요. 네. 네, 사이에서 보통은 깔뱅 신학 조직 신학자가 쓴 건데 수상록에 가깝다. 네네네. 네. 그 신학 간증집이라고 이렇게 저자는 신학적 얘기하는데, 간증집. 네네. 이게 사실은 간증집이 맞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이렇게 아주 잘 쓰여진 수필, 신앙 수필, 신앙 에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끝까지 다 읽어보면 이게 왜 간증집이라고 하는지. 이게 어떤 의미에서 간증집이라고 하신 것 같냐면 물론 실제로 간증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배형규 목사라고 저기 교회 샘물교회 순교자. 그 피랍 사건에서 그때 그 IS에 의해서 그 처형당한 그 순교자 배영규 목사님 이야기도 나오고 그 목사님이 이 본인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줬는지 뭐 그런 이제 간증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있는 그런 되게 고상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뭐 잔잔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뭐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이 이 저자가 체험에서 나오고 고민하고 직접 겪은 것들을 적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어서 그 신학 간증집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이야기구나 이 책을 다 읽으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원래 이 책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장신대 교수님이신데 장신대 신학생 사경회를 한번 인도하시게 됐나 봐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그 사경회를 인도하신 뭐 7번의
7편의 설교를 기본으로 삼아서 이 5장짜리 책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래서 그 신학생들을 앞에 두고 신학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신앙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뭐 독자가 신학생들에게 제한되지는 않고요. 그냥 이분의 그냥 그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최근에 나온 책인가요? 그렇죠. 이거 신간이고요. 나온 지 한두 달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학자가 썼다고 하니까 그럼 tilly 모르면 또 모르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저는 습관이 있어갖고 그래서 빡빡한 느낌이 들 것 같았는데 어떻게 넘어가실까 궁금하네요 내용이. 네, 이 책이 저도 이 책을 제가 처음 봤을 때 맨 앞이 어려워요. 왜냐면 맨 앞을 어차피 tilly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tilly의 말 하나를 인용하는데 그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 가다가 제임스 던 얘기들을 또 인용해서 이게 뭐 온갖 인용이 나오는데 그 딱 두 개가 너무 어려워서 그게 장벽인데 그렇구나. 그것만 딱 뛰어넘으면 뭐 이렇게 그냥 어렵지 않게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네요. 어떤 부분? 아니 뭐 어디가 어렵다는 거 아니 일단 어렵다는 건 어떤 거냐면 tilly가 지적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가능성을 초월하는 영원성으로 말미암아 일체에 유한한 것에 부과된 한계 때문이라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게 너무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데 이 부분만 딱 뛰어넘으면 나머지는 굉장히 이제 뭐 눈 딱 감으면 되겠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이 내용은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요. 그야말로 사이에서 우리 살아갈 때 어떤 사이에서 살아가나를 얘기하는데 총 5장으로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글과 나가는 글 이외에는 실상과 허상 사이에서 사자와 꿀 사이에서 선과 악 사이에서 그리고 울림과 떨림 사이에서 시간과 영원 사이에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좀 막 추측할 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도 맨날 많이 들었던 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뭐 이런 거에서 그냥 우리는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양극단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고 하지만 이 각 장마다 이제 주제가 있고 근데 그게 단순히 뭐 이렇게 이것과 이것 사이의 중간이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마다 이렇게 방향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1장 실상과 허상 사이에서는 우리 삶에서 어떤 게 실상이고 어떤 게 허상이다 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분은 뭐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실상이다. 근데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80까지 이르고 90까지 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외에 100에 이르지 못하면 사실은 그것은 허상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 100을 하나님을 맛볼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사자와 꿀 사이에서는 이게 하강곡선과 상승곡선. 사자와 꿀? 네네. 이거는 누구죠? 삼손. 삼손 맞아요. 삼손의 그 성경 구절에서 사자를 이렇게 만나서 사자와 씨름해서 사자를 죽였더니 나중에 거기서 이제 꿀을 얻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삶에 비유해서 우리가 하강하는 것들이 또 하나님의 이 상승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선과 악 사이에서는 우리 선과 악 사이에 살아가는데 단순히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선과 악은 다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내면 안에 누구나 이 혼재된 속에서 우리 내면을 봐야지 우리 요즘 뭐 갈라치기 하잖아요. 갈라치기 하고 너무 이게 나 아니면 선 아니면 악이야 라고 이렇게 그냥 상대방을 쉽게 배제하는데 그 속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 내면을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4장에서는 뭐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울림과 떨림 사이에서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이제 겪었던 그런 전율의 경험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그 계시 없이는 우리 바깥에서 오는 여기 제가 좀 적어왔는데 뭐 엑스트라 노스 우리 바깥에서 오는 어떤 그런 계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 뭐 그런 것들에서 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영원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 한정된 시간 속에 살지만 어떻게 영혼과 잇대어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좀 많이 들어본 얘기 같기도 하지만 이것들을 얼마나 정말 이렇게 자기의 체험으로 녹여서 신학과 자기의 경험을 녹여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느냐 이것이 이 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이제 좀 세상을 그렇게 어정쩡하게 좀 하지 말고 뭐 경계가 기쁘다 그러는데 경계가 뭐가 기뻐? 확실하게 서 있어야지. 확실한 토대 위에 서서 반석 위에서 똑바로 살아야도 힘들 판에
이렇게 이 자유주의 계열의 신학자들이나 좀 뭐 좀 안다 싶으면은 어정쩡함을 합리화시키는 것 같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항상 이제 사실은 뭐 동양 철학에서 그렇고 중용이란 무엇인가, 중용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저자도 서론 부분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게 이제 비아 메디아의 길을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런다. 그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렛에서 희년 선언을 하시고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희년 선언을 하시고 이제 그다음에 근데 군중들을 분노시켜가지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 데려가서 떨어뜨리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유유히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이 책은 비아 메디아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데 이 중용도 그렇고 비아 메디아도 그렇고 이게 단순한 가운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가운데나 네네. 타협책이거나 네네. 절충이 아니다. 네, 여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길인 거죠. 바로 그게 바로 그것. 그러니까 이 복잡한 상황에서 복잡한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바로 그것이 있고 그 길을 걸어 나가는 정말 그 황금의 길, 그 길을 얘기하고 그래서 뭐 이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 그런 복잡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치열하게 탐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약간 이미지가 바뀝니다. 보통 우리 일상에서 사이에서 살아라, 중간에 있어라, 줄의 가운데 있어라, 그 있잖아, 그거 튀지 말아라, 막 이런 말 또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 사이라는 것은 군중의 위협 속에서 거기를 가로질러가는 삶, 그 사이. 네. 그럼 십자가도 그런 거잖아요. 십자가도 사실 비아 미디아인데 십자가야. 우리가 생각하는 비아 미디아 같으면은 안전하거나 중도파가 되어서 중간만 해라. 그래서 어쨌든 말고. 가늘고 길게 사는 삶이 우리의 사이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이는 오히려 또 다른 견이 진짜 가야 할 길을 가라. 진짜 가야 할 길이 바로 너의 길을 사이다. 가라. 네, 그러면 사이다입니다. 네, 네, 그럼 네. 사이다. 그런 사이다. 방금 무슨 얘기가 아깝다. 이거 좀 미리 들었으면 제목 그걸로 갔네. 사이다. 아깝다. 그만하시고 그냥 가세요. 네네네. 사이의 괜찮았어요. 길로 갔어요. 네. 그랬어요. 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 뭐 되게 많은데 한 군데만 제가 읽어드리자면 저는 이번에는 그 자기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와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선과 악 사이에서 그 부분이 와닿았는데 그냥 뭐 하도 이제 저는 이분법에 너무 지치는 것 같아요. 특히 대선을 지나서 그런 거기도 하고 내 편 아니면 쟤는 다 적이고. 그 맥락이 이제 이 픽하시는데 동기가 되셨겠구나. 뭐 하여간 저는 이제 뭐 크게 보면 이런 정치고 작게 보면은 뭐 우리 회사 안에서도 그렇고 그냥 가족에서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저랑 체질도 안 맞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좀 시원했어요. 사이다. 시원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와닿았고 그래서 그때 사이가 고구마가 아니었어, 그죠? 네, 읽었던 거 한번 제가 나눠드릴게요. 82쪽에 있는데요. 물론 악은 우리 내면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 구조와 제도 곳곳에 은밀히 혹은 노골적으로 깃들어 있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전체주의와 집단주의는 악이 특정 제도와 집단, 지역을 거의 잠식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정도 말고는 어떤 선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나 할까요? 예를 들어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자본주의 혹은 통제사회주의는 모든 악에 깃들기 좋은 끔찍한 둥지라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극심한 광기의 시대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솔제니친의 말처럼 지칠 대로 지친 선이 누더기를 걸치고 감방 한 구석에 말 한마디 없이 앉아 지내야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아무도 악에 대해 입도 열지 못하는 어두운 시절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악이 어디에서 그 일을 처음 시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곳은 다른 데가 아닙니다. 사람의 내면입니다. 네,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 같은 내면을 가지고 있고 이런 현상까지 이런 절대악 어떤 구조적 악으로 드러나기까지의 시작점은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데 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한테 많이 와닿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놓쳤어요. 그러니까 간방 안에 선이 좀 웅크리고 있는 것 같다 하면서 현상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내면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읽은 부분 전체는 내면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에서 극심한 악이 드러나기도 한다. 사실은 뭐 그런 시대도 있었고 그런 악이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이 끝부분에서 이 전체 장의 요지는 뭐였냐면 하지만 악이 어디에서 그 일을 처음 시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곳은 다른 데가 아닙니다. 사람의 내면입니다.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모든 사실 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어디가 근원이고 뭐가 중요한지 봐라. 그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내면하고 전체 주제인 사이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내면을 주목해라. 거기가 선이 나오기도 하고 악이 나오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사이라는 게 단순한 이 1장, 2장, 3장, 4장의 그 두 개의 그 이분의 양극. 관계가 다 동일하지 않아요. 좀 그래서 다른- 제가 보기에는 울림과 떨리는 사실은 동의어인 것 그렇지, 같고 그렇지. 여기 선과 악의 경우는 이 선과 악을 이분을 오히려 막 시키지만 그 두 개가 우리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성찰하고 그것들 정확히 돌아보고 아. 그걸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아, 그러면 그 사이라는 거를 항상 정반대 것으로 사유하지 말고 네네.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 중에 어떤 거는 반대말도 있고 네네. 어떤 거는 비교될 것도 있고 그렇죠. 네. 동등한 것도 있고 네. 그런 식의 사이의 다양한 양상을 살피라. 네, 이 책에서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거 뭐 각 장마다 이 두 개의 관계가 똑같지 않아요. 아. 네, 그런 게 이 책의 특징이고 그래서 아. 삶의 복잡함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그럼 주는 보통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복잡한 양상의 관계들이 있지만 다 귀찮으니까 어느 한쪽에 싹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길들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이제 스스로 깨닫고 자기 삶을 성찰하게 오케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런 책이 이제 우리나라 그동안 이 번역의 역사를 좀 보면은 우리 한 지금 7, 80대 학자들은 계속 이제 유명한 책을 번역해내시는 걸로 이제 소임을 다하신 것 같고 최근 이제 50대 전후의 분들이 자기 책을 쓰기 시작을 하고 또 그 책 연구 결과로 또 이렇게 에세이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런 거죠? 이게 또? 네네. 저는 뭐 이 저자의 주목하기를 원하고 여태까지는 조금 뭐 좀 딱딱한 칼뱅과 공동선 이렇게 좀 어쨌든 칼뱅을 다시 연구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이분 사실은 저는 이제 저자로 만나서 제일 감탄했던 것은 이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북토크 때 이제 그 책 주제를 놓고 강연을 하신 걸 들었는데 너무 이제 겸손하고 교수님 잘 들어주세요. 겸손하고 부드러움과 함께 요거 녹음해가지고 명철함이- 직접 보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송영원 교수님. 네네.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이런 것들 다 겸비한 이런 인물이 있고 그런 인물에서 이제 글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좋은 예가 이 책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계속 기대할 수 있는 저자다. 맞죠? 요즘에 진짜 어느새 눈 떠보니까 제 전후에 옛날에 저보다 한 10살 이상이 되는 분이 교수님인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제 주변의 인물들 중에 자기 얼굴과 생각을 드러내면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분도 그런 진짜 네네. 마땅히 나왔어야 될 그 학자이신 것 같아요. 네, 되게 점점 더 많아질 것 같고. 젊으신가 봐요. 저자분이. 그렇죠. 50대? 이제 50대 중반이 안 되셨을 거예요. 내용만 네. 들으면 되게 네. 막 지긋한 노 교수님이 그래요? 인생사 전부 다 간파하고 하신 100년을 내용 살아보니 같은데.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 책도 좋지만 혹시 주변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이걸 들으시는 분은 참석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책을 놓고 북토크가 열리는데 이분이 주변에서 이제 송용원이라는 이름을 듣고 뭔가 강연을 하거나 대중 강연을 하거나 북토크를 한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참석해서 한번 직접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기를 저는 네. 저도 네, 개인적으로 네. 저자분과 약간의 인연과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러세요? 저도 교수님 듣고 계시죠? 사랑합니다. 그 정도야 관계가? 이거 뭐 추앙 방송, 나의 추앙 방송이야. 추앙합니다. 네. 근데 네. 아니 네네. 그렇다 저도 한번 묻어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뭐 저자분께서 뭐 쓰신 책이나 무슨 북토크 같은 거 하시면 저도 이제 같이 곁다리로 이 팟캐스트는 뭐 많이 듣지는 추천해드립니다. 않지만 네. 선물용이네요, 선물용. 아니 그러니까 되게 내용이 있으면서도 되게 지난번에 북토크 했던 게 되게 어려운 책이었거든요. 도시 영성이라고 쉘드레이크의 되게 어려운 책인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명철하게 이렇게 해설해 주시면서도 이 부드러움과 겸손함과 이제 그 어떤 목회적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그것들을 겸비한 되게 멋진 저자이십니다. 좋습니다. 이게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근데 지금 그냥 사이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뭐 그런 신앙 사경회였지만 뭐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뭐 누구나 이제 그냥 좀 더 삶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난가를 보기를 원하는, 그냥 좀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즐겁게 짧으니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송영원 교수님의 사이에서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